자, 이번엔 수능 특강 영어 24강 글의 제목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록 그들은 인터널 하면부터는 내부라는 의미인데 본질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들은 본질적으로 구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해서? 기계, 그쵸? 기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카메라인 기계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구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they라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이 early photographs가 되겠죠. 초기의 사진들은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닮아 있느냐? 그림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이라고 하는 건 카메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랑 비슷하대요? 실제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이러한 초기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표현하기 때문에 선원근법에 따라서 세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던가 드로잉과 닮아 있다라고 초기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의 암상자라고 하는 건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의 암상자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이 화면, 장면이라고 하는 걸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으로써 형태를 압축하고요. 그리고 어떤 색조의 질량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사진에 담는 어떤 장면을요 수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기본이었었던 서양회화 기준에 따라서 형태를 굉장히 딱 알맞게 수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즉 혁신적인 장치로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한 어떤 보는 새로운 방식을 촉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장치로서 카메라가 원래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장면을 바꾸겠다 이런 거창한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재정립된 어떤 모습을 만들도록 발전되고 있대요. 어떤 재정립된 모습인가 봤더니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고려하느냐? 공식과 절차를 고려해요. 어떤 공식과 절차를 고려하느냐? 서치에 좀 예를 들어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구도, 각도, 시점, 그리고 어떤 빛의 특징, 그리고 서브젝트 매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의 선택, 이런 거와 같은 공식과 절차를 고려하는 재정립된 다시 만들어진 어떤 모습을 만들도록 이 카메라라는 게 발달되고 있다. 즉 뭡니까?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게 즉 어떤 보는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피사체에 대해서 특징을요 잘 담아내는 공식과 절차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길긴 한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redefined look이라고 하는 명사를요 대시 쭉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search as로 대표되는 예시 부분이 formulas와 procedure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what was being presented예요. 즉 여기서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건 바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변함이 없대요. 즉 카메라가 담고자 하는 그 피사체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줄이진 않아요. 어떤 이미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어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의 중요성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담는 모습 자체가 카메라의 중요성을 폄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혹은 뜻하지 않는 결과, 보통 사이드 이펙트 하면 부작용인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보다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뜻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게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교해짐에 따라 그들은 일상적으로 특정한 카메라와 렌즈를 써요. 뭐 하는 데 있어?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즉, 사진사에 따라서 쓰는 카메라와 렌즈가 다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카메라 렌즈를 써요.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것, 즉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카메라 렌즈와 그의 결과물인 사진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 요 카메라 썼구나. 요 사람은 요 구도를 찍기 위해서 이런 렌즈를 썼구나 라는 거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이 나와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이런 카메라와 어떤 망원 렌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의 제목이 뭘까요? 1번. 사진을 통해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기 아니죠. 2번. 기억을 솜씨 좋은 사진 전시로 바꾸는 방법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3번. 사진술의 진화, 이미지 포착에서 이미지 형성으로 맞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였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진을 찍는 사람의 사진 선택과 렌즈 선택에 따라서 뭐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카메라 세상을 바꾼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품 아니죠. 5번 사진의 소묘 실제를 전하는 서로 다른 방법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전반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초기의 사진은 있는 그대를 묘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점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더라? 찍는 사람, 사진사가 원하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별 2개 줬습니다. 가만히 별 2개짜리죠. 일단 어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unchanged, unintentionally 같은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휘 내기 좋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체크된 부분 있죠. 결과로 원하지 않았었던 뜻밖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빈칸 추론 가능해요. 왜냐하면 뒷부분의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빈칸 추론 가능하다고 봅니다.